먹고 마시고 옷 입는 방법, 그냥 간단하게 세 마디지만 이게 갖고 있는 우리의 건강에 관련되는 건 깊다. 매일매일 나하고 접하는 이 내용은 엄청 중요해요. 요 다리가 이렇게 된 이유가 뾰족한 구두를 신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예, 아무리 뾰족한 구두를 신어도 뼈가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변한 것은 저게 뼈에 관절에 석회와 요산이 쌓인 겁니다. 비정상으로 쌓인 겁니다. 예, 저거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해요? 레몬즙을 부지런히 먹고 수족탕을 하면 저 속에 혈관이 늘어나고, 그리고 레몬이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석회를 녹여내고, 그리고 당근 민들레 케일즙을 마시면 칼슘이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세포 재생을 하면 이게 꼬불락 했던 게 서서히 돌아와서 정상적인 발가락으로 바꿔집니다. 기적이에요? 기적이죠. 예. O형 다리 아시죠? 예. 젊을 때는 다리가 쫙 발랐어요. 젊은 사람 보면 걸어가는 것만 쫙 발라요. 그죠? 근데 나이 많은 사람은 어때요? 뒤에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어때요? 다리가 무릎이 떡 벌어져 있어요. 그죠? 내가 아우리려고 애를 써도 안 돼요. 예. 이게 자꾸 벌어져 있다고. 이유가 뭔가 하면 무릎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무릎 관절이 비정상적으로 얇아진 겁니다. 한쪽이. 그래서 이게 이렇게 본 거예요. 예. 이쪽이, 안쪽이 얇아진 거죠. 관절이 얇아진 겁니다. 그러면 관절이 두꺼워지면 펴질까요? 펴집니다. 나이가 80 된 사람도 O형 다리 있다가 정상으로 석회 녹이되고 칼슘이 공급되면 쫙 파집니다. 예. 중국의 그분, 따님이 여기 미국에 이어서 사시는데, 벌곡이 거기 왔다가, 드디어 이게 굉장히 좋다는 사실, 본인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강의를 듣고 나니까 어머니 생각이 난 거예요. 중국에 어머니가 사시는데, 어머니가 허리가 90도예요. 이래가지고 동전주로만 댕기는 거지, 이게. 그런데, 그래서 딸이 이걸 알고는 빨리 녹즙기 사가지고 한 개 보내놓고 다음 달에 내가 가서 도와줄 테니까 지금부터라도 빨리 하세요. 예, 얼마든지 펼 수 있답니다. 빨리 하세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록 못 갔어요. 한국에 일이 많아가지고. 그래, 한 달 지난 뒤에 가려고 다음 달에 이제 갈 거예요. 준비하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허리가 펴졌다. 한 달 만에 허리가 펴졌다. 진짜예요? 진짜예요. 그래서 딸은 믿었어요. 그래, 이제 이모도 한국에 사는데 이모가 자기 집에 왔길래 이모 보고 얘기했어요. 엄마가 허리가 펴졌답니다. 이모도 이거 하세요. 이러니까 무슨 그런 소리 하냐고. 허리가 굽은 사람이 이게 어떻게 이게 펴져?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이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예, 엄마가 직접 얘기하세요. 예. 전화를 해가지고 이모를 바꿔줬어. 내가 허리가 펴졌다. 이제는 구부리가 댕기지 않고 이제 서서 댕긴다. 예. 그러니까 이모가 이제 믿더라고. 예. 감사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리고 그 다음 달에 딸이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또 좀 하고, 그 다음에 나왔어요. 한국에. 어머니하고 같이 나왔어요. 예. 나왔는데, 이제는 한 2달 지나니까 허리가 앞으로 굽어졌던 게 서가지고 이제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허리가 척추, 이게 S자로 된 거 있죠? 척추 측만증, 이것도 쫙 발라집니다. 자세를 삐딱하게 해서 삐딱하게 된 게 아닙니다. 네. 아무리 삐딱하게 한다 하더라도 자세 잡은 대로 그대로 허리가 휘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자세를 바르게 하세요. 자세가 틀렸습니다. 아무리 자세를 바르게 해보세요. 장로님 자세를 바르게 하니까 허리, 목이 덜 있던가요? 조금 있으면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려. 이게 편하거든요. 내려오는 거. 왜냐하면 이게 안에 있는 관절이 얇아져서 굽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천장이 안에 있는 관절이 점점 두꺼워지면 이제 펴져 올라가는 거죠. 예. 이렇게 돼야 된다고. 예? 그렇죠. 왜 자꾸 밑에만 봐요? 위에 보지, 그죠? 이제 위를 보게 될 겁니다, 이제. 네. 이게 바로 관절의 문제점입니다. 예. 이게, 이 발가락이 저렇게 휘는 거는, 요 발가락 바깥에 여기에, 예, 혹이 하나 달렸어요. 이걸 좀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그림을 하나 표현을 해 볼게요. 예. 이렇게 되면 굽었어요. 이쪽이 얇아지고, 예? 얇아지고, 이 두꺼워지면 이쪽으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굽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두꺼워지면 다시 이로 발라집니다. 예, 쭉 발라집니다. 예. 이거는 관절 문제지 자세 문제가 아닙니다. 예, 여자들이 구두를 뾰족한 거 신어가시는 거 결코 아닙니다. 예. 우리가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자세 문제라고 해서 뼈를 발라야 된다. 아무리 제껴보세요. 발라지나. 평생 제끼고 있어도 절대로 안 발라집니다. 자세가 아닙니다. 그죠? 예. 그렇죠. 왜냐하면 바깥에 혹이 달릴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조건을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절로 바르지 않을 해도 저절로 쫙 발라집니다. 예. 예. 협착증도 똑같습니다. 뒤에 보면 이제 협착증 나옵니다. 이제 차츰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거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치아가 왜 이렇게 됐어요? 예? 한번 보세요. 이빨은 계속 씹으면 달가요, 안 달가요? 예? 계속 씹으면 달가요. 그런데 80 노인 이빨을 보면 다 달가요? 납작 다 하나요? 다 납작해요? 아니에요. 평생 동안 씹어 먹었는데 이빨 모양은 똑같아요. 왜 똑같아요? 계속 재생합니다. 달건 만큼 닳습니다. 씹으면 닳습니다. 달건 만큼 밑에서 유리질이 재생해서 계속 올라옵니다. 이 딱딱한 이빨이 계속 재생해서 올라오고 또 닳고 재생해서 올라오고 닳고 재생해서 그래서 똑같은 겁니다. 예. 요게 납작하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뭐가 잘못됐단 말이에요? 재생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왜 재생 안 하겠습니까? 밑에 이빨로 들어가는 혈관이 있는데 혈관이 막혔습니다. 혈관이 막혀서 혈액 공급이 안 되는 겁니다. 재생 못하죠. 그죠? 그래서 재생 안 해서 닳을 뿐이에요. 바로 당뇨합병증에서 이럴 수 있습니다. 당뇨합병증이 되면 석회가 많이 만들어져서 석회가 저기 막거든요. 당뇨합병증으로 발이라든지 심장이라든지 뇌라든지 신장 이런 데 전부 문제가 다 일어나는데 전부 다 혈관 막힘, 눈까지 합쳐서 전부 혈관 막힘으로 일어나는 게 당뇨합병증입니다. 예. 칼슘은 없고 석회는 많고. 예.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발이 뚱뚱 부는데 눌리니까 돼요. 자욱이 쑥 들어가서 나오지 않아요. 예. 이 사람의 신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당뇨 환자가 신장에 문제가 생길까요? 피가 끈적해서 신장 안에 피를 걸러내는 그 장치 이게 막혀서 신장에 피를 못 걸러내고 피는 극도로 오염됐습니다.
극도로 오염되면 어때요? 혈전이 생겨서 혈관 다 막아버리겠죠? 혈관 다 막으면 피가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안 가면 심장이 멎어야 돼요? 심장이 멎어야 돼요. 그럼 심장이 멎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심장을 멎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인체는 조치를 취하는 게 이게 뭔가 하면 외부로부터 물을 흡수하라. 나갈 물을 나가지 말고 몸에다 물을 모으라. 물을 모아놓은 게 부종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내게 물이 안 나가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물이 안 나가고 기다리고 있다. 피가 오염됐다. 그 말이에요. 예. 사모님 지금 다리가 부종이 있다가 부종이 빠졌어요. 예, 마사지해가 빠졌다 했는데 사실은 마사지해가 빠진 게 아닙니다. 피가 맑아지면 빠집니다. 복수도 이와 똑같은 겁니다. 피가 맑아지면 내 몸에 물을 모아놓지 않습니다. 예, 내 몸에 물이 필요할 때 제일 작게 모으는 방법이 발등에 물을 모으는 방법. 그 다음에 이거보다 좀 더 많이 모아놔야 되겠다. 몸이 결정하면 그 다음에 장단지에 모으는 거예요. 더 필요하다. 그러면 넙죽다리에 필요해요. 이거는 안 된다. 더 많이 필요하다. 그때 배에다 물을 고우는 게 이걸 우리는 복수를 해요. 복수나 발등에 물이 고우는 거나 원리는 하나도 안 다르고 똑같습니다. 단지 배에 복수가 찰 정도 같으면 대단히 심각하게 많이 오염됐다. 요예기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복수를 빼는 방법은 어떤 거예요? 피를 깨끗하게 하면 빠집니다. 예. 이 사람은 안면이 있어요?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봐요. 요거는 2000년대 사진. 청년이에요. 그죠? 2006년, 불과 6년 만에 이 사람하고 이 사람 어때요? 하나는 아버지고 하나는 아들 같죠? 6년 만에 하나는 아버지고 하나는 아들이에요. 이게 당뇨가 심해가지고 당뇨 합병증으로 이렇게 변한 거예요. 금방. 예. 당뇨 합병증은 사람을 빨리 늙게 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혈액순환이 안 되고 혈관은 막히고. 그죠? 이건 뭐예요? 당뇨 합병증은 우울증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울증이 있다는 얘기는 당뇨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우울증은 생기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칼슘이 부족하면 이건 공식입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신경이 예민하고 그 다음은요? 다음은요? 귀신. 그 다음은요? 사망. 칼슘을 부족한 게 한 것은 쭉 가면 결국 사망에 이릅니다. 누가 이걸 원해요? 마귀가 가르쳐준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칼슘이 부족하려고 하면 시금치를 삶아 먹어야 돼요? 생으로 먹어야 돼요? 삶아 먹으면 이렇게 돼요. 예. 시금치를 삶아 먹는다는 것은 바로 마귀가 가르쳐주는 방법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예. 예, 우울증. 평생 먹어도 과잉이 안 됩니다. 아무리 먹어도 과잉할 재간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배우기는 많이 먹으면 칼슘이 많이 쌓여서 안 좋다고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렇죠. 맞아요. 그것도 진짜 많이 드시네요. 예, 이제 배워보면 이제 흑백이 이제 가려집니다. 그죠? 이제 보입니다.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 자, 이 사람이 어때요? 젊은 사람이에요? 늙은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이 지금 이거 봐요. 머리를 잔뜩 쥐고 지금 잔뜩 고민이 많습니다. 그죠? 저렇게 고민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우울증. 우울증이 된 이유는 칼슘이 부족합니다. 왜 칼슘이 부족할까요? 예, 시금치를 삶아 먹기 때문에 칼슘을 먹은 일이 없습니다. 그죠? 예, 요건 뭐라고 썼어요? 석회화. 석회화 얘기는 여러분 많이 들었죠? 뼈가 석회화됐다. 석회화된 뼈는 엎어지면 뼈가 부서진다. 그렇죠? 그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관절이 석회화된다는 얘기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아무도 들은 일이 없습니다. 왜 관절은 석회화 안 되고 뼈만 석회화 될까요? 왜 그래요? 관절은 물렁뼈예요. 그죠? 뼈는 뼈인데 물렁뼈. 그죠? 예. 이게 학문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아주 허접하기 짝이 없습니다. 분명히 물렁뼈고 물렁뼈의 재료는 칼슘입니다. 예. 근데 관절의 재료를 칼슘이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관절의 재료는 단백질이다. 이렇게 알고 있다니까요? 아니에요. 뼈를 형성하는데 단백질이 없으면 뼈가 형성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뼈에서 단백질이 있습니다. 예. 뼈건 관절이건 다 단백질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관절은 단백질로 형성됐고 뼈는 칼슘으로 형성된 게 전혀 아니라 똑같은 재료인데 하나는 물렁하고 하나는 딱딱한 것 차이만 있는 겁니다. 예. 비례해서 콜라겐 성분이 관절은 더 많고 뼈 속에는 콜라겐 성분이 오히려 좀 적을 뿐이고 요 몇 가지 차이로 가지고 물렁뼈고 뼈고 이 차이예요. 예. 그러면 내 피 속에 칼슘이 부족할 때 뼈로부터 칼슘을 빼냅니다. 예. 그러면 녹여내는데 딱딱한 뼈에서 녹여내는 게 쉬울까요? 물렁물렁한 관절에서 녹여내는 게 쉬울까요? 그래서 관절의 걸 먼저 녹여냅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임신하고 아기가 뱃속에서 클 때 자기 몸에 있는 칼슘을 다 줬는데 부족해. 이제는 천상 피 속에 있는 거 가지고 부족하니까 천상 녹여내야 합니다. 녹여내는 거를 뼈 속에서 녹여내는 게 아니라 관절에서 녹여냅니다. 그러면 어머니 관절은 어떻게 돼요? 골다공증이 되는 거죠. 골다공증이 된 데다가 석회를 먹으면, 칼슘을 먹으면 칼슘이 다시 제 위치에 들어가면 되는데 칼슘을 안 먹고 석회를 먹으니까 그 위치에 석회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관절이 석회화가 되는 겁니다. 관절이 석회화가 되기 전에는 관절이 물렁물렁합니다. 이게 굳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석회화가 됐기 때문에 굳어지는 거예요. 어른들은 엎어졌을 때 뼈가 부러졌어요. 기부스를 해가지고 한 달 동안 놔둬뒀다가 풀렀더니 이게 굳었어요. 어때요? 펴져요. 굳었어요. 굳어지는 이유는 내 관절이 석회화가 됐다는 증거입니다. 원래 사람은 한 달 동안 기부스해도 안 굳어지는 게 원칙입니다. 예. 자,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요가를 하면 유익하다, 유익하지 않다. 유익하다. 하지 않다. 모른다. 사람은 요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무합니다. 왜냐하면 요가는 관절 운동이에요. 예. 내가 관절하는 운동을 뭐 여기 다리가 일로 넘어와서 내려와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이거? 이게 다리가 넘어와서 이렇게 걸쳐 있어요. 다리 사이에서 얼굴이 내밀고 있더라고요. 이게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요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뼈가 관절이 굳어지지 않았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관절이 굳어져서 못하는데
굳어지는 이유가 석회화됐기 때문이에요. 석회화된 걸 자꾸 사용하면 점점 더 강하게 사용하면 점점 더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석회화된 사람이거든요. 그 요가를 하니까 점점 더 많이 굽어서 이제 다리가 점점 올라와서 이제 이까지 넘어오는 거죠. 네. 사람이 석회화가 되지 않았으면 요가를 해야 넘어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 높은 데서 탁 떨어졌을 때 인대가 늘어났다, 관절이 부러졌다, 관절이 다쳤다 한 얘기가 만약에 정상이라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부드러워 가지고 안 생겨요. 근데 이게 뻣뻣해가지고 웬만하면 그냥 인대가 척 늘어나고 웬만하면 관절이 벗어나고 문제가 생긴 이유는 전부 석회화 때문이었습니다. 예,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상으로 먹고 정상으로 살았으면 석회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사람이 요가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습니다. 요가 안 해도 요가 하는 사람보다 더 잘해요. 잘 되게 돼 있어요. 운동을 하면 운동 안 하는 사람보다 훨씬 관절이 부드러워지거든요. 이유는 운동해야만 관절이 부드러워지는 게 절대로 아니었다. 문제는 내게는 석회화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석회화된 이유는 시금치를 삶아 먹기 때문이다. 시금치를 삶아 먹지 않았으면 석회화가 되지 않는다. 그렇죠? 고로 요가란 사람한테 원래 필요한 게 아니었다.